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40분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모든 일과 인생에는 동전의 앞뒷면이 있죠. 빛과 그림자처럼요. 우리 증시 오늘 앞면이 뭘까 들여다봤더니 일단은 하락이 멈췄다는 점,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 빨간불이 켜주고 있다는 점, 삼성전자의 최대 이익을 확인했고 한미약품의 백혈병 치료제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이런 이슈겠죠. 하지만 뒷면에도 물론 이슈가 있습니다. 유한양행 어닝 쇼크로 급락했고 여전히 반대 매매 우려가 남아있는 시장이고 무엇보다 계좌있는 포트들이 대다수가 파란불이 켜고 있기 때문에 심리가 눌려있다는 건요. 일단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패를 들고 있는 이상은 계속해서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마주하고 걸어가야 될 텐데요. 최선은 그 상황에서 앞면에 조금 더 확률을 높여가는 것, 그리고 조금은 더 초연해질 수 있는 것을 배워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또한 아직까지 배워가는 과정이고요. 박민영의 SNS, 오늘도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전략 담아가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수많은 투자 전략 속에서 실전 매매를 선택했고 힘든 장 속에서 일단 열심히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자, 12시 40분에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는 박앵커의 올백. 오늘 함께하는 두 분 곧장 인사 나눠볼게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박재영 차장님, 에이콘스닥의 신준섭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야기 나눠볼까요? 먼저 박 차장님. 오늘 양지수 지금은 빨간불 켜요. 코스피는 오락가락하고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지수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올라설 틈을 주지 않고 있고요. 하락이 멈췄다라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오늘 잠시 이러는 거고 다시 수급 부담 느끼면서 쭉 미끄러지는 걸까요? 저는 잠시 이러는 것 같아요. 네. 다시 빠질 수 있다죠. 네.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이제 지수가 빠진 이유가 무역전쟁, 금리. 근데 어제 미국 금리도 올랐고 달러 인덱스가 96포인트를 돌파를 했거든요. 여기다가 무역 분쟁 관련돼서 트럼프가 약간의 립서비스가 있긴 있는데 그 다음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의 반도체 업체 수출 못하게 하겠다. 그거 계속 싸우자라는 이야기거든요. 화해하겠다라는 사람이 중국 업체한테 반도체 장비 이런 거 팔지 마, 중국 업체랑 거래하지 마 이런 컨셉 스탠스를 취할 수는 없거든요. 네. 거기다가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어요. 어제 반등 들어온 거는 연기금이 모처럼 만에 2천억을 쌌거든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물론 이제 시장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나의 미래의 돈을 가지고 연기금이 원래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린 주식 비중을 어떻게 하겠다. 원래 올해서부터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시장이 안 좋은데 주식 비중 주는 건 잘한 거죠. 박수 쳐줘야 되는데 네이버에 댓글을 쓰고 청와대에 청원을 하면서 내가 손실 났으니까 정부에서 돈을 좀 지원해 달라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이익 나면 정부에 그 돈 줄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나의 연금 가지고 맘대로 막 그렇게 하냐고요. 되게 화나셨네요, 진짜. 잠깐은 그렇게 해서 무언가가 바뀌어질 수는 있지만 이게 전체 큰 그림을 돌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위기 같은 게 왔을 때 그런 임시 방편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중국장이 오르든 말든 우리 시장은 오르다 밀리잖아요. 미국 시장이 오르든 말든 심리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데드캣 바운스. 잠깐 빠졌다가 올라온다고 야 이제 됐다 앞으로 돌격 이러면 다칠 수가 있어요. 계속 제가 월요일에도 출연해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손절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서 살아남으면 내년에 수익을 내든 10년 뒤에 수익을 내든 뭔가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 큰 위기 때문에 완전히 다쳐서 리스크 관리 못해서 박살이 났다. 그러면 시장에서 그냥 퇴출되는 거거든요. 게임 자체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위기 상황이다라는 것은 인정할 텐데 많이 빠졌다라는 그 굉장히 주관적인 수치만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올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수급이라도 뒷받침돼줘서 조금이라도 올라간다 이러면 뭐 분위기를 좀 달리 볼 수도 있겠으나 사실 오늘은 전혀 그래 좀 올라갈 거야라고 확신을 가지기엔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급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신 팀장님의 시각도 궁금해요. 현재 시장에 대한 판단 그리고 한 주 동안 시장을 겪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글쎄요, 일단 뭐 차장님 잘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위기 상황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이 드는 거고요. 여기서 여전히 물론 계좌가 지금 손실이 만신창이가 됐다고 좀 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장이 뭐 지금 많이 저평가가 됐다, 뭐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는 방향은 11월에 있는 이제 그 중간 선거에 지금 초점이 좀 맞춰져 있고, 중요한 부분은 지금 11월에 이슈가 대다수가 좀 있거든요. 옵션 만기일도 지금 앞두고 있고, 그리고 11월 14일까지죠. 실적 발표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 자체도 3분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통계 그 평균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전반적인 이제 평균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부분들. 일단 이슈가 모멘텀 자체가 없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포커스를 두면서 좀 대응을 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또 반등이 나온다고 기존 자리까지 우리가 막 그 바란다는 기대를 하는 그런 심리는 일단 최대한 배제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철저히 지금 개별적인 종목들 위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막 장대 항복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좀 조금씩 이제 배틀 짧게 대응하는 부분들과 실적이 좋지만 이번에 이제 뭐 반대 매매라든지 시장에 조금 그 주가 왜곡이 나온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조금씩 실제 투자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래에서 좀 저가 매수하는 전략도 좀 나쁘지 않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두 분의 뷰를 확인을 해봤고요. 시간을 제대로 알차게 쓰기 위해서 포트 확인하고 두 분의 종목으로 곧장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포트 종목은요. 현대엘리베이터, 일진머티리얼즈, 서울반도체. 다행히 어제 장 후반에 이들 종목이 좀 강하게 올라줬더라고요. 5에서 7% 정도 상승해주면서 손실폭을 줄였고요. 오늘 장에서는 약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뭐 한 15만 원 정도 손실이 좀 줄어든 상황이에요. 이들 종목군에 대한 전략은 잠시 후에 두 분의 종목 얘기 듣고 나서 저희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각 두 분은 또 어떤 종목에 대한 의견을 전해주실지 궁금하네요. 딱 한 종목 열어보시죠. 박재홍 차장님의 오늘 종목은 롯데칠성, 그리고 신준섭 팀장님은 이크레더블. 어떤 걸 먼저 들어야 될까요?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저희 한 주 살 수 있을까요, 차장님? 그렇죠. 그 정도 살 수 있죠. 네, 현금이 지금 180만 원 정도 있어요. 산다면 한 주. 살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일단은 제가 계속 가지고 오는 게 방어적인 종목들만 가지고 나왔고요. 그러네요. 음식료 이런 수출과 크게 관계가 없는 지금 이제 무역 전쟁 제가 월요일이나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우리만 빠진 게 아니다. 미국에 줄을 대고 있는 미국의 수출이 많은 국가들 다 작살이 났다. 일본, 독일, 중국 이런 나라들 다 뭐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이유는 다 수출 비중 때문인데 그래서 수출에서 조금 자유로운 업종이 이제 음식료라든지 이제 내수 쪽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롯데칠성은 또 많이 하락을 했어요. 실적 우려라든지 여러 부분 이제 맥주 쪽이 좀 잘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클라우드 저 좋아하는데. 근데 클라우드가 포지셔닝이 약간 애매해요. 그래요? 저도 이제 클라우드 피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맛은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비쌉니다. 일반 가게에서 이제 술집에서 먹게 되면 여의도 기준으로 이제 카스 하이트는 5,000원이고 클라우드 피치는 6,000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5,000원짜리 먹겠죠. 원래 먹어오던 걸. 집에서 맥주를 먹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도 조금 애매한 게 집에서 맥주를 먹을 때는 4캔에 10,000원이 있습니다. 네. 편의점 가면. 그러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4캔에 10,000원짜리 이제 수입 맥주를 먹지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는 클라우드 피치를 먹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동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공장은 증설을 해놨는데 가동률이 떨어진다. 이게 굉장히 위기죠. 그런데 올해 기록적인 폭염이었지 않습니까? 사이다라든지 이런 음료, 그다음에 생수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코카콜라가 가격을 여러 번 올렸는데 사이다는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올렸거든요. 그래서 코카콜라 먹을래, 펩시콜라 먹을래 이거는 뭐 그렇지만 뭐 콜라랑 사이다 중에 사이다가 조금 더 싸면 사이다를 고르는 사람들도 좀 많이 늘어났을 거거든요. 이런 이제 뭐 측면들이 맥주의 부진을 많이 좀 커버를 해줄 거고요.
이제 기저효과 같은 것들도 끝났습니다. 피치의 기저효과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고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마케팅도 많이 줄일 겁니다. 그러면 맥주 부진으로 인한 실적 부진은 여기가 이제 거의 이제 바닥 국면이다라고 보고요. 처음처럼 잘 팔리고 있어요. 원래 경기도권의 소주인데 전국으로 늘리면서 외형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참이슬 이런 거 많이 드실 거고 젊으신 분들이 처음처럼 많이 드시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쪽 점유율 참이슬과도 좀 격차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봐요. 이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렇게 싼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 메리트가 없잖아. 그런데 자산 가치가 굉장히 있어요. 서초동 부지가 지금 네. 시가평가로 1조 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롯데칠성의 시총이 1조 900원이에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서 아무 가치 처음처럼의 가치가 어마어마하지만 그거 다 빼고서라도 서초동 부지만 보더라도 시총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는 안정적인 자산주로서 롯데칠성 같은 종목들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렇다고 그 땅을 팔진 않을 거잖아요. 그게 뭐 지금 서초동 부지 팔 수도 있죠. 그럴까요? 네. 투자나 뭐 그런 걸 우리가 팔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뭐 판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여기 있진 않겠죠. 그렇죠. 네. 4거래일간 일단 떨어지고 있습니다. 130만 원대 진행이 되고 있는 롯데칠성. 사실 2015년도에는 뭐 300만 원 가까이 갔었던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롯데칠성.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차장님 얘기와는 다 정반대예요. 저는 사이다와 콜라면 무조건 콜라 먹는 스타일. 그리고 맥주도 1,000원 더 주고 클라우드 꼭 사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신 팀장님은 어떠세요? 이 롯데칠성 이 주류나 음료에 뭐 관심 있으신지? 네, 저도 근데 이제 코카콜라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예. 그리고 커피 많이 좋아합니다. 저는. 네. 그 맥주는 딱히 기호가 없으시고요? 예, 술 잘 못해서 왠지 근데 술 안 즐기실 것 같이 커피를 보이셔요. 좋아합니다. 저는. 커피 약간 예. 맥심 광고 느낌 나시기도 그런 건 하고. 아니고요. 네, 일단 롯데칠성. 그럼 저 제품 얘기만 했네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지요? 이 회사, 기업 자체에 대해서. 신 팀장님. 글쎄요, 일단 지금 차장님께서 좀 전략적으로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에 있는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방어적인 측면을 이제 말씀하셨고, 최근에 이제 그만큼 이제 그 성장주들이 많이 각광을 받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산주들이 조금씩 좀 들썩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트렌드로 봤을 때 그런 거 봤을 때는 저도 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나. 요즘 뭐 이미 악재들은 다 반영이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산 보유 대비는 좀 저평가 상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서 저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박 차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좀 더 있기는 한데요.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 나누고요. 곧장 종목 가죠. 이크레더블, 약간 영화 제목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이 회사가 예. 신용 정보 조회하고 이런 회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동사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은 게 대다수가 이제 뒤에서 배후에서 주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이게 주로 신용조회, 개인 신용 정보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기업 정보들이죠. 우리가 흔히 서칭할 때 찾고 있는 재무제표들. 그러다 보니까 동사의 이제 계절적인 매출 성향은 주로 이제 2분기 때 이제 주로 나옵니다. 이제 3월부터 한창 이제 그 연 결산 보고서가 한창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팔기도 하고 이제 그런 관계사 쪽에 그 매출이 잡혀요. 근데 단순히 뭐 계절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동사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미 뭐 신용조회 쪽, 뭐 기업 정보, 뭐 그리고 뭐 자회사를 통해서 B2B 솔루션 쪽, 뭐 전자결제 뭐 이런 쪽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생활에서 조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 쪽보다 금융의 전반적인 활동들 대다수가 모바일이나 PC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 또 4차 산업의 핵심 핀테크라고 우리가 한창 이슈들이 나오긴 했는데 그런 관련주들은 많이 올랐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중심에는 핀테크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딱 두 가지 핵심 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보안이 이제 철저히 돼야 되고 보안 솔루션 쪽에는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이런 빅데이터들 확실한 이제 확고한 정보들, 투명한 정보를 갖고 있는 이런 이크레더블 같은 이런 신용 정보 데이터를 갖고 있는 빅데이터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도 꾸준히 4차 산업 안에서 또 이런 핀테크가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그림 안에서 그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지금 부분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이크레더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뭐 종목으로 뭐 수익이 좋고 매출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어차피 우리 생활이 지금 계속 바뀌고 진화를 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동사에 대한 이제 그 지속적인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성장성.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수익성이거든요. 초반에 이미 좀 투자비는 대다수 인건비 빼면 다 수익입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일단 수익 영업이익률 자체가 거의 40%, 30%대가 나오고 있어요. 네. 주로 이제 그 매출을 보시면 뭐 300억대에서 나왔을 때 지금 134억, 거의 매년 뭐 150억에서 120억씩 동사의 곳간에 지금 현금이 쌓이고 있는 구조거든요. 실질적으로 부채 비율이 좀 높다면 뭐 이자에 대한 좀 부담도 될 수 있지만 부채 비율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6%밖에 안 됩니다. 확실히 이제 무차입 경영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쓸데없는 지금 비용이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남고 있는 영업이익 자체는 고스란히 동사 이제 자산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이제 재투자가 들어갈 수가 있고 동사가 앞으로 이제 그런 대기업들과 금융사들이 다 대기업들이잖아요. 이제 함께 이제 가는 데 있어서만큼 필요한 자금으로 이제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거 봤을 때는 동사가 앞으로도 충분히 이 핀테크의 이 산업의 중심에 주역이 좀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 이제 대정화금을 갖고 왔었는데 좀 비슷한 맥락으로 좀 수급적인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일주일 동안. 대정화금도 시장이 안 좋을 때 기관 수급이 유입됐다라는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드렸었는데 실제 단타 치려고 이 작은 종목에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선수들이. 어차피 이 그 수급 물량 자체도 많이 적고 빠져나갈 공간도 없는 곳에 굳이 장도 안 좋은데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크레더블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 평선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으로 좀 정배열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이 안 좋을 때 크게 타격을 받질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잘 보시면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부분을 정작 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또 핵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남들이 많이 보지 않을 때 거래가 터지기 전에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방송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수급을 말씀하신 중에 쭉 봤더니 한 10거래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정말 이 종목은 꾸준히 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형적인 개인들의 질문, 개인 투자자의 질문. 개인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외국인들이 물량을 떠넘기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지난주에도 그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진짜요? 대정화금이 나갔을 때도. 근데 지금 주가를 보시면 최근에 고점을 잡았어요. 대정화금이. 그 무슨 어제 말씀이냐면 오늘 올라갔죠, 네. 큰 손들이 굳이 단타를 치고 싶으면 굳이 이 종목에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잠깐 올라갔다고 지금 던진다. 이거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빠졌으면 이미 장이 안 좋았을 때 그 명분으로 던졌겠죠. 그런 거 봤을 때는 이미 충분히 이제 주가에 대한 선방은 나왔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 이크레더블도 신용정보, 뭐 기업정보 이런 거니까 딱 떠오르는 회사가 있잖아요. 나이스 평가정보 같은. 나이스 그룹보다 괜찮을 요소는 뭘까요? 글쎄요, 일단 물론 이제 경쟁사들은 다 있죠. 왜냐하면 독점을 할 수는 없는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동사의 매출을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가총액 대비 여전히 저평가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얽히고 설켜 있어요. 뭐 홀딩스 쪽이랑 다 연결이 돼서 연결적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일일이 하나씩 자체적인 개별적인 분석이 조금 불가능할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또 변수들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크레더블 같은 경우는 단독적으로 좀 독립적으로 우리가 개별적인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거는 매출이 정체가 됐다면 당연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좀 도태되는 그림일 수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매출 성장도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게 또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박 차장님의 의견도 전해 듣고 싶어요. 차장님도 나이스 평가 정보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이런 네. 쪽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네, 뭐 이런 쪽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이죠. 신용 정보를 활용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핀테크나 P2P 뭐 이런 쪽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뭘 믿고 빌려줘?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신용 정보. 그리고 많은 것들이 이 사람들이 신용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법 같은 것들이 이제 개편이 되고 제도가 개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용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업체는 한정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4군데가 5군데 이렇게 해서 뭐 한정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진입 장벽이 있는 쪽이라서 뭐 시장 파이가 커지고 사람들이 새로 이제 진입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성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쪽 업종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뭐 이크레더블도 그렇고 나이스 평가 정보도 그렇고 최근 이제 하락장에서 그냥 선방을 했거든요. 선전했죠. 네. 그래서 뭐 사람들이 관심이 좀 많은 분야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흔들림 없이 가고 있는 이크레더블 수급도 탄탄하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산업에 속해 있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일단 어제는 매도에 대한 음악 자체도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은 뭐 카메라가
주민되는 거 봐서는 저에게 또 PD님이 선택을 강요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롯데칠성은요. 한 주 정도밖에 살 수 없다라는 것도 그렇고 뭔가 너무 절대가 부담도 있다 할까요? 그리고 이크레더블 같은 경우도 관심은 가는데 네, 아직 다른 경쟁사 대비 어떤 점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좀 덜 됐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또 확신도 없다 보니 오늘은 망설여지네요. 네, 오늘은 사지 않을게요. 오늘도 사지 않을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포트 내에서 좀 변동에 대한 의견 박 차장님 월요일에 저희 함께 해주셔서 의견을 좀 들어봤었는데요. 신 팀장님 포트에서 좀 조정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뭐 바꾸기엔 늦었다라는 거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렇죠. 이미 지금 또 잘 추려가고 있다고는 보고 있는데 일단 뭔가 좀 확실한 변화는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인 만큼 뭔가 또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물론 이제 뭐 같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뭔가 좀 다르게 색다른 부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전략적인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가는 부분들은 또 앵커님의 몫이 아닌가. 네, 살짝 좀 빠져보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지금 어떤 종목을 빼봤으면 좋겠다, 비중을 줄여봤으면 좋겠다 의견 안 주시는 건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지금 다 나가서 특별한 부분들은 지금 알겠습니다. 네. 네. 고민스럽긴 합니다. 그러면 앞서 이야기가 나왔던 신 팀장님의 대정화금 살짝 질문을 드려볼까요? 오늘 저희한테 따로 이렇게 문자가 왔었어요. 이 종목 AS 해달라고요. 어제 5%, 오늘도 5% 올라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좀 코멘트 주실까요? 간략하게 드리면 지금 일단 기술적인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잠깐 좀 말씀드리면 16,000원 한 800원에서 700원대 물량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자금이 조금 단기 성향이라면 16,800원, 500원대에서 좀 차익 실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여유 자금이라면 더 들고 가시는 쪽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정화금에 대해서도 답변을 들어봤고요. 박 차장님 오늘 저 선택 괜찮죠? 화나신 거 아니시죠? 좀 화나 보이나요? 네, 약간 이렇게 막 너무 진지하시길래. 방송을 좀 진지하게 임했더니 그래요. 뭐 지금 시장에 확신이 없으면 한 발 물러나 있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뭐 괜히 올라갈 것 같아라고 하면서 잘못 건드렸다가 뭐 하루 이틀 빠지면 10%씩 날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좀 조심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시장 한 발 떨어져서 살펴보다 보면 답이 보이는 때가 있거든요. 네. 지금 좀 뭐 어려운 시기니까 한 발 떨어져서 시장을 살펴보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퍼포먼스도 보여드려야 하는 게 맞긴 한데요. 쉽사리 그 퍼포먼스 욕심보다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 대한 겁이 조금 더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주는 월, 화, 수 모두 다 좀 뚜렷하게 움직임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확신을 갖고 움직일 때까지 조금만 더 시청자 여러분들 끈기 있게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신준섭 팀장님, 박재영 차장님과 오늘 이 시각 함께했고요. 저희 내일 12시 40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